블룸버그가 아시아 지역의 제2 외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라는 곳은요, 미국의 경제통신, 경제방송,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매체를 소유한 곳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블룸버그는요, 이게 매체에서 좀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경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전문 매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매체에서 말입니다, 지금처럼 엔화가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유지한다면 아시아 지역에는요, 1997년처럼 IMF 외환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블룸버그라는 매체, 게다가 세계적인 매체가 아시아 지역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그 외환 위기에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원화, 이게 진짜 취약하고요. 지금 필리핀의 화폐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의 바트화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를 가장 앞세웠고요, 필리핀의 페소를 두 번째로 내세웠고요, 태국의 바트화를 세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내세웠느냐? 바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 수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를 꺼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요, 블룸버그는 트란툴의 맥커리 캐피탈 전략가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국, 필리핀, 태국 등 경상수지 적자에 있는 국가의 통화가 가장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원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원화가 위험하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사에서 또 블룸버그 같은 매체에서 기사를 한번 쓸 때는요, 진짜 심사숙고합니다. 이게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기사를 못 씁니다. 매체의 신뢰가 완전히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때는요, 그게 맞아야지.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매체도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의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지금 블룸버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한국의 원화나 필리핀의 페소나 태국의 바트화가 가장 취약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일단 무역수지가 진짜 많이 최악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9월까지 무역 적자가 291억 3,200만 달러입니다. 심각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국내에 달러가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291억 3,200만 달러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무역이 적자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은행은요, 8월에는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국내에 있는 달러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국내에 있는 달러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더 빨리 팔고 직접 투자 시장에서 더 빨리 회수하고 채권시장에서 더 빨리 이것을 가져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적자기 때문에 필리핀이 적자기 때문에 태국이 적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역 적자도 적자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의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2022년 1월 3일만 하더라도 115.32달러였던 엔화가 지금 보세요. 144.54달러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져도 폭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폭락. 이렇게 되면 일본에 투자한 외국인들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 투자한 외국인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일본에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와, 엔화가 이렇게 떨어져? 불안한데? 이제 난 철수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이 엔화가 무역 대금 내지는 투자 대금으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기축통화에 가까우니까요. 엔화는 기축통화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는 엔화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엔화들 가격도 폭락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엔화가 투자된 나라에서도 돈을 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 여러 나라가 많은 외국인들이 나는 여기서 투자금을 회수할래 하면서 빠져나가면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엑소도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3.54달러까지는 그냥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여러분 150달러가 넘어가면 더 이상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러면 엔화 자금이 투자된 일본은 당연하고요. 엔화 자금이 투자된 다양한 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탈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한술 더 뜰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7이 깨졌어요. 포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월 4일만 하더라도 달러당 6.3721 위안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25일 현재 7.1284 위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7이 깨지잖아요. 7이 깨졌다는 것은 7을 포치라고 할 때 파7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7이 깨졌을 때 말입니다. 경제 위기가 왔어요. 물론 다른 나라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 통화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것만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위안화가 엄청나게 약세란 뜻이잖아요. 게다가 포치를 지금 깨버렸고요. 이 말은요.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조차도 지금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요. 자기네 나라 돈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투자합니다. 항만 건설을 해준다. 도로 건설을 해준다 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1대1로라는 정책 아래 말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실제 아시아 돈 거래의 4분의 1이 위안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위안화가 투자된 곳은 또 어떨까요? 엔화가 투자된 곳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결국은 말입니다. 아시아 전체에 외환위기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환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이미
아시아 지역은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스트레스를 향해 가고 있다. 스트레스를 향해 가고 그만큼 금융에 대한 위기의 순간이 점점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단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달러당 150엔이 될 때는요.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대거 자본 이탈의 방아쇠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엔화가 150달러가 되는 그 150엔이 되는 달러당 150엔이 되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엔화의 약세 또 위안화의 약세 원화의 약세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징조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요. 우리 시장에서 18조 5,605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올해만 말입니다. 작년에도 빠져나갔습니다. 24조 9,310억 원. 그리고 2020년도 24조 3,79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올해까지 빠져나가면 3년째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만 빠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채권시장도 지금 불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권시장도 6월 달에 1조가량 빠져나갔거든요. 9,340억 원. 그런데 8월 달에는 2조가량 빠져나갔습니다. 1조 8,520억 원이 빠져나갔으니까요. 그야말로 외국인의 무더기 이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블룸버그가 보는 것은요. 아시아 지역에 1997년 같은 외환위기 공포가 서려져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단서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내가 IMF에서 왔다.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걱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외신은 지금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외신은. 블룸버그 같은 데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없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위험이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외환당국이 허둥지둥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외환에 대한 불안감 솔직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만큼 외환에 대한 위기감 아마 상당 기간 커질 거예요. 자칫 잘못 관리하면요. 진짜 뻥 하고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